대신 맛봐드리는 맛상무입니다. 지난주 먹거리 엑스파일 대왕 카스테라 편이 나간 이후에 굉장히 논란이 많았는데요. 속았다, 정말 그럴 줄은 몰랐다, 아니다, 편파적이고 악의적인 보도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맛상무가 사실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져보면서 어떤 게 사실인지 어떤 게 진실인지 한번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가장 충격적이라고 했던 부분이 바로 식용유를 들이붓는다고 했던 부분입니다. 식용유 한 판에 레시피마다 다 다르겠지만 약 700ml가 들어간다고 되어 있죠. 그렇게 하면은 이게 한 판에 10개가 나오기 때문에 하나에 한 70ml. 70ml란 양은 계량컵으로 재서 보면요, 종이컵으로 3분의 1 정도 되는 양입니다. 많다면 많다고 할 수 있는 양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빵에 이 정도의 기름이 들어가는 게 과연 들이붓는다고 할 수 있는지, 우리가 즐겨 먹는 촉촉한 파운드 케이크 같은 경우에는 밀가루와 설탕과 기름이 같은 파운드로 들어가서 파운드 케이크란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레시피를 보면 박력분 800에 설탕 640, 버터가 480에 쇼트닝도 기름이죠, 160, 이런 레시피로 되어 있습니다. 거의 1대1이 들어가 있고요. 크로와상, 페스츄리죠. 페스츄리 같은 경우는 밀가루와 기름이 거의 반반 들어갑니다. 단 구우면서 기름이 많이 빠져나오기 때문에 섭취되는 기름은 적지만 거의 기름에 튀겨진다고 할 수 있는 양인데, 제가 볼 때 이 한 판에 700, 하나에 770ml라는 양이 그렇게 들이붓는다고 할 정도로 많은 양인지는 저도 의아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버터를 넣지 않고 식용유를 넣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언제부터 버터는 고급 기름이고 식용유는 저급 기름이 되는지 모르겠고요. 버터는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게, 버터는 맛있고 비싼 기름이지 몸에 좋은 기름은 아닙니다. 동일량의 식용유와 버터를 섭취를 했을 때 오히려 버터가 몸에는 더 해로울 수가 있다, 그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비싼 버터를 쓰지 않고 값이 싼 식용유를 썼다고 해서 불량 제품인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자, 두 번째, 액상달걀을 문제를 삼았습니다. 왜 액상달걀을 문제를 삼았을까요? 액상달걀도 분명한 계란입니다. 액상달걀은 계란을 모아서 가공을 시켜서 사용하기 좋게 액상으로 만든 것이고요. 이 과정에서 안정화를 시키기 위해서 약간의 화학 제품이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살균을 한 제품이기 때문에 오히려 날달걀보다 살모넬라 균이나 이런 균체에 대해서는 오히려 안전하다고도 할 수 있는 제품인데요. 액상달걀을 문제를 삼으려고 했다면은 전제가 잘못된 거죠. 썩은 계란으로 만든 액상달걀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계란보다도 화학 제품이 더 많이 들어간 액상달걀이라고 얘기를 했어야 문제가 되는 건데, 그냥 액상달걀을 썼기 때문에 저급 제품이다 라는 식으로 보도가 된 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액상달걀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단 업체에서 밖에 우리는 신선한 생계란만을 사용합니다 라고 써놓고 액상달걀을 썼다면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화학 첨가물 부분인데요. 카스테라에 들어가는 유화제나 팽창제가 그렇게 우리 몸에 나쁜 것이냐라고 하면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열심히 드시고 계십니다. 빵이나 과자, 라면, 모든 그 가공 제품에는 이런 화학 첨가물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카스테라에 왜 화학 첨가물이 들어갔느냐? 원래 카스테라는 계란으로 거품을 내서 머랭을 올리고 박력분 밀가루를 섞어서 만드는 제품입니다. 저도 빵을 좀 만들어 봤지만은 이 과정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많이 치대게 되면은 빵이 아니라 떡이 되고, 덜 치대면 거의 생밀가루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업주님들은 제대로 교육을 받은 셰프들이 아니죠. 그런 분들이 간단하게 만들려고 그러면은 액상 상태로 만들어서 놨을 때 팽창을 시키고 잘 섞이도록 유화제를 투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화학 성분인 유화제와 팽창제가 들어가는 건데, 화학이라는 단어가 주는 느낌은 상당합니다. 우리 몸을 왠지 공격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전에 공업용 우지파동 기억하시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소기름에 공업용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니까 왠지 솔벤트나 메탄올 같이 먹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게 되는 거죠. 그런데 화학 첨가물은 먹어서 꼭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좋지도 않지만은 허용치라는 게 있어요. 그 안에만 먹으면은 크게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무엇이냐? 방송을 보니 우리 업체는 화학 첨가물을 일절 쓰지 않습니다, 이렇게 써놓으신 업체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써놓고
유화제나 팽창제가 들어갔다면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거는 바로 소비자 기만입니다. 이 점은 제가 분명히 짚고 넘어갑니다. 네 번째, 전날 제품 사용 문제입니다. 전날 제품 사용은 반찬 재사용하고는 좀 다른 문제죠. 문제 자체는 없습니다. 유통기한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만 보관했다면 사용을 해도 문제가 전혀 없으나 가게에서 우리는 당일 생산 제품만 사용을 합니다라고 걸어놓고 전날 제품을 사용했다면 이것 또한 소비자 기만입니다. 분명히 문제가 있는 행태죠. 맛상무는 이 카스테라를 즐겨 먹진 않았습니다. 굳이 먹어보지 않아도 어떤 맛일 거라는 거는 제가 짐작을 할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방송을 보면서 한 가지 놀라웠던 점이 있었어요. 어떤 소비자들은 이 제품을 굉장히 건강식처럼 여기고 있다는 것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매일매일 먹였다는 분도 계셨는데요. 이 제품이 나쁜 제품은 아니지만 건강식이라고도 할 수 없어요. 그냥 패스트푸드라고 보셔야 됩니다. 치킨이나 햄버거 같은 패스트푸드로 보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부터 먹거리에 대해서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식을 직접 만들어 보고 견학을 해보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만들어지는지를 알아야 되고요. 나이 20이 넘도록 라면 하나도 못 끓인다? 이거 문제 있습니다. 그럼 평생 남이 해준 음식만 먹게 되는 거고요. 남이 가공해준 그런 정보만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음식에 대한 정보와 지혜 꼭 필요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첫째, 식용유는 크게 문제될 게 없다. 두 번째, 액상 달걀은 가짜 계란이 아니다. 문제될 게 없다. 세 번째, 화학 첨가물은 독약이 아니다. 또한 문제될 게 없다. 단, 업체에서 우리는 화학 첨가물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만들고 있습니다 라고 하신 부분은 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분명히 사과하고 시정을 해야 된다. 이것은 소비자 기만이다. 이렇게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먹거리 엑스파일에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안 먹어본 이 대한 카스테라만 보도하지 마시고 제가 한 100번 이상은 먹어봤을 그 우리 골목골목마다 다 있는 우리나라 제일 큰 대형 빵집 프랜차이즈, 거기도 대한 카스테라와 똑같은 잣대를 한번 보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지난 한 주간을 뜨겁게 달궜던 대한 카스테라 보도에 대해서 리뷰를 해봤습니다. 제가 이 카스테라를 산 업체는 보도가 나가기 전보다 약 70% 정도가 매출이 빠졌다고 합니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우리 생계와 직접 연관이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정말 보도에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저 맛상무는 여러 가지 레시피나 음식에 대해서 좋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맛상무였습니다. 감사합니다.